포항에서도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모든 출입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포항시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구재단의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통합 추진이어서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지난해 12월 21일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때 관광 문화 콘텐츠 분야 특성화로 탄탄했던 두 대학이 생존 자구책으로 통합을 선택한 겁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라벌대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우선은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두 대학은 2018년에도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재단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사회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재단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결정을 하고 밑에는 그것을 따라가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래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합의 최대 과제는 신구 이사들이 혼재한 8명의 임시이사 체제를 벗고 정이사 요건을 갖추는 것. 이를 위해서는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50여 가지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경주대 측은 감사 지적사항은 대부분 해결했고 원석학원 구성원 95%가 정상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에서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면 자산을 매각해 가장 먼저 교육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교육부 승인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공적 자산을 처분해서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서 발전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경주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매년 300만 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순자 전 총장이 교비 횡령으로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등 구재단의 비리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 존폐 기로에 선 경주대학교. 학교 구성원들은 구재단의 컴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주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정상화가 이루어져 지역 강소대학으로 책무를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공중에서 수차례 돌리는 충격적인 영상이 SNS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2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두 여성이 강아지를 끌고 갑니다. 중간중간 강아지를 들어올리던 여성이 갑자기 공중에서 쥐불놀이를 하듯 세 차례 크게 돌립니다. 사람 말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이게 흰 물체가 돌아가길래 봤더니 꿈틀꿈틀 움직이는 강아지여서. 목격자에 따르면 골목 끝에서 시작된 학대 행위는 이들이 40여 미터를 걸어가는 동안 반복됐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부터 두 여성이 번갈아가며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제 그 골목길에서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렸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재미로 한 행위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고 관련 기사를 봤지만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차량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다 숨지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현행법상 그 동물이 이제 물건으로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지 못한 상태이고, 학대 행위를 한 이들을 엄벌하고 반려견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일 만에 2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포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명, 경주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직원 1명과 상주 열방센터 방문 이력이 있는 포항시 남구 주민 1명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부산시 동래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상주 BTJ 열방센터를 출입한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11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40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일부 검사 대상자 10여 명이 연락을 피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연쇄 감염 차단을 위해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석 달 만에 2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접수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2만 385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 피해가 17,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피해와 인명피해, 종교시설 피해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시는 2017년 지진 발생 당시 집계된 피해 건수는 8만 8천 건으로 앞으로 10만 건이 더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만나 지역의 교육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안전 확보와 학력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북교육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최고 중점을 두었고 그와 함께 우리가 등교가 늦어지면서 이 등교 수업 또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이런 정말 처음 경험하는 그런 수업 형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무상급식 등 복지도 강화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이 많아서 타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6,880명에게 10만 원씩 성금으로 아이들을 지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학력 격차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그래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따로도 우리가 인력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모든 초등학교에는 튼튼 교실을, 중학교에는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 도입으로 학력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올해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문제, 이런 쪽에 중점을 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력 지원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지금 실시간 수업이 요청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더 늘리고 노트북 1인 1 노트북이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될 거로 생각하고 학생들에게도 스마트패드를 올해는 한 학년 분씩은 지급될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또 지역 교육청마다 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줄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일상적인 그런 행복한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기원을 하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군은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올해 인프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생태 관광 섬 도약을 위한 문화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적인 방제 대응 체계도 준비합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년 새해 울릉군의 핵심적인 목표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울릉도 1조 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사동항 2단계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울릉도 하늘길을 여는 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2025년 개항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인프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 관광섬 도약을 위한 문화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울릉 화산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향토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나섭니다. 신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관광 패턴에 긴밀히 대응하고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으며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릉 건설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합니다. 지난해 2번의 태풍 피해에 대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통해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조기에 울릉 소방서를 유치하고 응급 헬기를 우리 울릉도에 반드시 상주시켜 자립적인 소방 방제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릉군은 올해 소통과 참여 행정을 위해 주요 정책 공청회와 설명회를 확대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등을 통해 책임 행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로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동국제강 구내식당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식자재를 배송하던 납품업자 57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5일까지 영일만항과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조건은 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1년 이내에 8,000톤 이상 190m 미만 카페리 선박을 항로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2월쯤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한 듯 북극발 한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포항의 기온이 0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2차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체감상은 영하 16도로 역대급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는 당장 울릉도와 독도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게는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폭설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8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1도에서 3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금요일에는 무려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44살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마약 투약과 밀거래 혐의로 A씨를 붙잡은 뒤에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와 관련해 마약을 거래한 17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밀거래에 가담한 7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경주 덕동댐을 정밀 진단한 결과 안전 등급이 양호한 B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이후 댐 시설물의 상태와 내진 기준 강화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진으로 인한 내구성과 기능 저하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5년 전 안전 진단 결과와 같은 B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한 뒤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가운데 대구 경북의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9년과 비교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4% 감소한 가운데 대구의 감소율은 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 역시 13%로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